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러스트 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지정 및 기초공사 내용을 복습하고 연이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철근 공사에 대해 그림 연상법을 통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지정 및 기초공사에 대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는 건물의 최하부에서 상부 구조의 하중을 받아 집안에 전달하는 최하부 구조체이고, 지정은 기초 밑면을 보강하여 집안의 지지력을 보강해주는 부분으로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정 형식에 따라 직접 기초, 말뚝 기초, 피어 기초, 자맘 기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뚝 지정의 기능상 분류는 지지말뚝, 마찰말뚝, 다짐말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부분 지지말뚝을 사용하고 불가능할 경우 마찰말뚝을 적용합니다. 특히 다짐말뚝은 보다 밀실한 집안을 만들기 위해 주변부에서 중앙부로 박아 들어오는데 이러한 순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뚝 지정의 재료상 분류는 나무말뚝, 강제말뚝, 기성 콘크리트 말뚝,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으로 나무말뚝은 껍질을 벗겨서 상수면 이하에 사용해야 하는 것,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시항타 즉 말뚝박기 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것, 기성 콘크리트 말뚝박기 공법으로 무소음, 무진동 공법이 현장에 적용되는데 그 종류는 프리보링 공법, 수사법, 일명 워터제트 공법, 압입 공법, 중공 굴삭 공법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즉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종류에는 재래식인 관익공법, 현대식인 굴착공법과 프리팩트 공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 굴삭공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굴삭공법은 지중해 땅을 파고 파여진 그 구멍 즉 공벽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되는데, 먼저 어스드릴 공법은 공벽 보호를 위해 벤토나이트라는 안정액을 사용하고, 베노토 공법은 외관 즉 케이싱을 사용하고, RCD 공법은 정수압을 사용해 공벽을 보호하는 특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의 종류는 앞의 알파벳을 따서 CF, CXPR, EBR, CPM 이렇게 외우는 것이 보다 쉽게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의 종류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은 기초로 웰 공법 즉 우물통 공법과 케이슨 공법으로 구분되며, 부동 치마는 한 건물에서 부분적으로 서로 상이하게 침하되는 현상으로 원인으로는 아래의 그림과 같으며, 이러한 경우 반드시 부동 치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철근의 종류로서 원형철근, 이형철근, 고장력 이형철근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원형철근은 매끈한 표면의 철근으로 지름을 파이로 표시해 굵기가 9mm인 원형철근은 파이 9로 표시합니다. 이형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표면에 마디와 리브를 붙인 것으로 지름을 D로 표시하여 굵기가 10mm인 이형철근은 D10으로 표시합니다. 고장력 이형철근은 이형철근과 형태가 같으며 지름을 HD로 표시하여 굵기가 10mm인 고장력 이형철근은 HD 10으로 표시합니다. 이형철근과 고장력 이형철근은 외관이 똑같아 구분을 위해 아래 사진과 같이 이형철근의 말단부는 녹색, 고장력 이형철근의 말단부는 노란색을 도색하여 외관상 구분하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의 가공은 철근을 필요한 크기로 자르고 필요한 형태로 구부리는 공정으로 아래 사진과 같은 바 벤더와 바 커터 등의 공구가 사용되겠습니다. 철근의 가공에서 구부림은 25mm 이하는 상온 가공, 28mm 이상은 가열 가공으로 구분하지만 상온 가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는 바밴드로 굵은 철근도 상온 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훅은 어릴 적 피터폰에 나오는 후크 선장 왼손의 갈고리라 생각하시고, 이러한 훅을 반드시 설치할 곳은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지거나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원형철근, 보와 기둥주근을 감싸는 늑근과 대근, 기둥과 보의 돌출부,
열기가 높은 꿀뚝의 죽은 단순보의 지지단 캔틸레바보가 되겠습니다. 철근의 조립은 가공된 철근을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키는 공정으로 철근 콘크리트 조립 순서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 먼저 기초를 조립하고 기초에 연결해서 기둥을 기둥과 기둥 사이 하단부의 벽, 상단부의 보철근을 조립하고 보와 보로 둘러싸여 있는 슬래브 철근, 상층과 하층을 연결하는 계단의 철근을 조립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철근의 프리페보아 공법으로 조립식 철근 공법이라고 하는데 철근을 기둥, 보, 바닥, 벽 등의 부위별로 미리 공장에서 조립해 두고 현장에서 이 부재를 접합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기둥 부분을 공장에서 조립해 현장에서 양중 장비를 사용해 접합할 위치로 이동하는 것으로 공장 제작으로 보다 정밀한 품질과 단순 현장 접합 공정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공법으로 앞으로 많이 적용할 공법이 될 것으로 사료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근의 이음과 정착으로서 먼저 철근의 이음 종류는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겹침 이음, 용접 이음, 가스 압점 이음, 나사 이음, 슬리브 압착 이음, 슬리브 충전 이음이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는 주로 겹침 이음을 사용하고 있으며 철근 이음할 한계소에 2군데 이상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이음 방식은 겹침 이음을 할 수 없을 때 주로 적용하는 종류로서 겹침으로 인해 철근 간격이 나오지 않는 곳에 적용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련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다음 중 철근의 이음 방법이 아닌 것은 철근의 이음 방법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겹침 이음, 나사 이음 같은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등이 있으며 1번 빗 이음은 이음 부위를 경사지게 잇는 것으로 주로 목구조에서 활용하는 이음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근의 정착 위치가 되겠습니다. 철근의 정착 위치는 기둥의 주근은 기초에, 큰 보의 주근은 기둥에, 벽 철근은 기둥보 바닥에, 바닥 철근은 보 벽체에, 지중보의 주근은 기초 또는 기둥에 정착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래의 사진을 바탕으로 그림 연상법을 활용하면 쉽게 외워질 것으로 기둥 밑에 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의 주근은 기초에 정착이 되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를 큰 보, 가다라고 하는데 이 큰 보는 기둥에 정착을 합니다. 문구에는 없지만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해주는 보를 작은 보, 즉 빔이라고 하는데 작은 보는 당연히 큰 보에 정착이 되겠죠. 벽철근은 가로는 기둥, 세로는 보, 보가 없다면 슬래브와 연결되기 때문에 기둥, 보, 슬래브 바닥에 정착합니다. 바닥 철근은 주위를 돌아가면서 보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보에 정착하겠으며 보가 없는 벽식 구조의 경우 벽체에 정착합니다. 지중보는 기초와 기초를 연결하는 땅속의 보로서 기초에 정착하거나 기초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기초와 연결된 기둥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렇듯 그립 연상법을 통해 철근의 정착 위치를 기억하신다면 보다 쉽고 편하게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철근 이음 및 정착 길이로 압축력 또는 적은 인장력을 받는 위치는 보통 콘크리트에서 25D, 인장력을 받는 위치에서는 40D를 확보해야 하며 여기서 D는 철근의 직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 보의 인장 철근을 D22mm 사용할 때 정착 길이는 이 문제에서 조건으로 인장 철근이 주어졌기 때문에 정착 길이는 40D를 확보해야 하겠으며 그래서 40 곱하기 D 22를 하면 880mm 즉 88cm의 정착 길이가 되겠습니다.
철근 이음 및 정착 시 주의사항으로는 응력이 큰 곳, 즉 인장력이 큰 곳을 피하고 한 곳에서 있지 않고 엇갈려 있게 하여 취약한 이음부를 분산시킵니다. 또한 이음부가 취약하므로 한 곳에서 철근수의 반 이상을 잇지 말고 29mm 이상의 굵은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경우 철근 간격이 좁아져 콘크리트의 자갈이 콘크리트에서 분리될 수 있어 다른 방식의 이음을 해야 하며, 이음하는 철근의 굵기가 서로 다른 겹침 이음의 경우 가는 쪽 철근의 지름, 즉 D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갈고리 즉 훅은 이음 길이에 포함하지 않고 철근의 구부림 가공은 상온 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기둥 주근의 이음 위치는 층 높이의 3분의 2 이하에서 이음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근의 피복 두께와 간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가까운 철근의 표면까지 치수를 말하는 것으로 주근에서 치수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기억해야 합니다. 피복 두께의 목적은 내화성, 불에 견디기 위해서, 내구성, 오래 쓰기 위해서, 시공의 유동성 확보, 소요의 강도 확보, 콘크리트와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해 피복 두께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콘크리트의 방수 성능에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이것도 유념해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피복 두께로 아래의 표는 전체를 그림으로 인식하여 외우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외우는 방법은 표를 건물로 생각하면 상부는 지상에, 하부는 땅에 묻히는 지하로 인식하여 위쪽은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아래쪽은 흙에 접하는 부위로 구분합니다. 또한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에서 상부 하중이 하부로 내려가기에 상부가 하부보다 하중을 적게 받으므로 상부에 지붕 슬래브, 바닥 슬래브, 비내력벽, 하부에 기둥, 보, 내력벽으로 구분하여 배치하고 옥내, 옥외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흙에 접하는 부위는 상부에 기둥보, 바닥 슬래브, 내력벽, 하부에 기초와 옹벽으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의 구성이 그림으로 그려지면 위쪽에서 차례대로 3, 4, 4, 5, 5, 7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표는 낱개로 외우는 것보다 통째 그림으로 인식하여 암기하는 것이 보다 쉽고 편하게 암기하고 오래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철근의 간격으로, 간격을 유지하는 목적은 콘크리트의 유동성, 즉 시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간격이 유지되지 않으면 콘크리트 재료 중 자갈이 철근에 걸리게 되어 재료 분리가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요의 강도 유지 및 확보를 위해 철근의 간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철근의 간격은 철근 지름의 1.5배 이상, 2.5cm 이상, 굵은 골재 최대 지름의 3분의 4 이상으로 이 중 가장 큰 값을 철근의 간격으로 결정합니다. 다음은 철근의 방청법으로서 부식방지법이 되겠습니다. 철근이 부식하는 원인은 염해, 중성화, 알칼리 골재 반응, 동결 융해, 온도 변화, 건조 수축, 소요 단면 부족이 되겠습니다. 부식방지 대책으로 철근 표면에 철사처럼 아연도금 처리를 한다든지, 콘크리트에 방청제 혼입, 에폭시 코팅한 철근 사용, 해사는 제염 처리한 것 사용, 물시멘트비를 적게 하고 피복 두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시멘트비를 적게 한다는 것은 물의 양을 적게 하고 시멘트량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며, 피복 두께를 확보하면 철근의 노출이 줄어들어 부식 방지에 효과적으로 해안가에서는 피복 두께를 내륙 지방보다 1cm 정도 더 확보하기도 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철근 콘크리트 조 건물의 철근 공사 시 일반적인 배관 순서로 옳은 것은 2017년 5월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 기둥, 벽, 보, 슬랩, 계단 순서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철근의 정착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년 8월 출제된 문제로 건물의 그림을 연상하여 풀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번, 기둥의 주근은 기초에 정착한다. 맞습니다. 2번, 보의 주근은 기둥에 정착한다. 맞습니다. 4번, 벽 철근은 기둥, 보, 기초 또는 바닥판에 정착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3번, 직교하는 담보보 밑에 기둥이 없을 때에는 벽체에 정착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직교하는 담보보 밑에 기둥이 없다라는 것은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하는 작은 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작은 보는 큰 보에 정착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철근 피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년 3월 출제된 문제입니다. 1번, 철근을 피복하는 목적은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내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맞습니다. 2번, 보의 피복 두께는 보의 주근의 중심에서 콘크리트의 표면까지 거리를 말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의 주근 중심이 아니라 가장 바깥 철근이 되어야 합니다. 3번, 기둥의 피복 두께는 기둥 주근의 중심에서 콘크리트의 표면까지 거리를 말한다. 이것도 2번과 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4번, 과다한 피복 두께는 부재의 구조적인 성능을 증가시켜 사용 수명을 크게 늘려줄 수 있다. 피복 두께를 과하게 늘려주면 구조 부재의 크기가 줄어드는 상황이 초래하므로 구조적인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은 그림 연상법을 활용해 쉽고 편하게 학습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서 반복 트레이닝하여 기억에 오랫동안 남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한 내용이 혹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부족한 부분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